안녕하세요. 강사 오정민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T스토리를 통해서 실제 저희 프로덕션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 자신의 자사 제품을 홍보하거나 이런 사이트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강의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T스토리를 직접 한번 사용해보기 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블로그들은 어떤 블로그들이 있고 각 블로그들의 장단점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유명하고 사용하기 쉬운 거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네, 이거는 현재 제 블로그고요. 네이버 블로그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블로그는 일단 자유도가 많진 않지만 어, 기본적인 레이아웃이나 여러 예쁜 스킨들들이 전부 다 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킨들뿐만 아니라 이 카테고리도 당연히 수정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댓글 관리, 네. 그리고 저희가 심심하지 않게 쓸 글이 없을 때마다 블로글씨라는 콘텐츠로 여러 질문을 저희한테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 사회 계획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희 블로그 통계 또한 네, 잘 돼 있죠. 시간대 분석, 유입 분석부터 조회수까지 좀 디테일한 통계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 꾸미기 설정에서 내 스킨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이렇게 지금 바로 드래그 드롭 등으로 위젯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위젯들을 약간 좀 스킨이나 이미지를 넣는 방식으로 더 좀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실제 좀 더 예쁜 사이트들처럼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바로 검색이 된다는 것도 아주 좋은 네, 장점 중 하나겠죠. 무엇보다 글쓰기, 글쓰기를 할 때 이 에디터가 정말 UX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 스티커 구분선 인용구부터 링크 개발자들을 위한 소스 코드를 넣는 내용들도 있고요. 거의 이미지를 이렇게 진짜 그냥 땡겨 와가지고 놓기만 하면은 바로 그 추가가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드래그 드롭하면은 네, 바로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리고 이런 글감들을 통해서 네이버 검색뿐만 아니라 네이버 영화, 네이버 책 등 이런 곳에도 블로그 게시글이 노출된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편한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얘네들이 일단 전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카테고리가 이게 하위 카테고리를 하나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카테고리의 그 아래에 그 카테고리를 추가로 더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HTML을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다는 거. 네.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블로그들은, 이건 사실 블로그라기보다는 약간 좀 어떤 포스팅의 집합체인데, 전 또 가장 또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벨로그입니다. 얘는 사실 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 이 포스팅을 쓰기에는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남들의 트렌드를 따라가기에도 여러 유용한 정보들을 정말 많이 얻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특히 저희 개발자들한테는 더더욱 그렇죠. 보시면은 사실상 개발자들을 위한 사이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로. 네, 하지만 저희가 제품을 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 약간 좀 자신만의 사이트가 필요하다. 그런 거는 부적절하겠죠. 왜냐면은 여기는 말 그대로 포스팅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홈페이지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네, 이거 말고 워드프레스라든지 다른 설치형 블로그들도 있는데
이렇게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웹 호스팅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단점이 어, 다른 서버를 구매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컴퓨터를 계속 켜놔야 된다는 게 문제겠죠. 워드프레스도 써보니까 뭐 플러그인도 설치할 수 있고 호스팅 쓰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HTML도 바꿀 수 있고 이게 핵심 코어가 PHP랑 HTML인데 이걸 좀 저희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약간 완전 코어 시스템을 건드리기에는 다음 업데이트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플러그인만으로 이 기능을 확장하기에는 또 뭐랄까 약간 좀 제약이 있는 네 아예 그냥 코어를 만질 생각을 하시면 자유도가 확 높아지겠죠. 다만 다음 업데이트나 보안 패치 등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약간 좀 망설여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PHP를 아직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좀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것들이 필요해요. 설치형 블로그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높고 바꿀 수 있지만 이게 컴퓨터를 마련을 해야 되거나 검색 엔진에 노출이 힘들고 그렇다고 네이버 같은 네이버 블로그를 쓰자니 지금 문제가 있죠. 지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검색 엔진에 노출도 잘 되고 검색 엔진에 노출도 잘 되고 사용하기도 쉽지만 네 자유도가 없죠. 하지만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티스토리 블로그인데요. 약간 매우 자유도가 높은 네이버 블로그처럼 좋습니다. HTML을 수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는 좋게 생각해요. 네,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가 이렇게 관리를 들어가면 되는데, 네, 뭐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누적 방문자 수가 생각보다 없긴 한데 네이버 블로그보다 뭐 네이버 블로그처럼 좀 많은 통계들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뭐 카테고리, 페이지 관리, 네, 카테고리가 좀 저는 자유로워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카테고리도 괜찮았고 공지 같은 경우에 네이버도 사실 공지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또 이 티스토리만의 좀 특색은 네, 이렇게 광고 수익을 좀 잘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드센스 같은 것도 잘 넣을 수 있어요. HTML 자체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네이버도 그 광고가 있어요. 광고가 있긴 한데 아마 다른 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막 약간 좀 광고들이 뜰 겁니다. 그거 클릭하면 수익을 얻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수익을 그래도 좀 방문자 수가 적은 편이 아닌데도 지금 이제 한 1,500원인가 벌렸을 거예요. 거의 1, 2년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티스토리에는 뭐 진짜 그냥 여러 애드센스들을 엄청나게 붙일 수 있다.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방문자분들은 당연히 좀 싫어하시겠지만 일단 이 애드센스를 붙일 수 있냐 없냐라는 그 선택지라도 주어진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블로그처럼 스킨도 엄청나게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요. 네, 보시면은 좀 많이 좀 눈에 익은 스킨 목록들이 보이죠. 그리고 다른 스킨들 또한 뭐 약간 스토어 같은 곳에서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독특하게 이 플러그인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워드프레스에서도 플러그인이 있긴 한데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이 플러그인이 딱히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플러그인도 있고 이 글쓰기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뭐 사실 네이버에서 만든 에디터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 크게 자유도라기보다는 기능이 별로 없지만 오히려 그게 저는 심플하게 느껴져가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모드도 수정할 수 있고 특히 HTML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역시 큰 장점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HTML을 지원했지만 구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그 HTML로 바꾸는 게 없습니다. 막 예전에 그래서 아이프레임도 달고 막 여러 태그들을 이용을 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약간 좀 막해줘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불가능한 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티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구글 검색에도 매우 잘 잡히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에는 오히려 잡히지 않겠지만 더 세계적인 그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글로벌하게 놓으시려면은 역시 티스토리가 그나마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강의부터는 스킨 적용해 보기를 통해서 한번 HTML, CSS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티스토리에서 제공을 하는 스킨, 네, 스킨과 여러 설정들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